혹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이나 한 1년,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근데 절반 이상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환자들한테. 암 진단 후 무기력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진짜 이제 무기력하고 포기 상태로 간 사람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당신 열심히 치료해, 좋아질 거야, 이 말 가지고는 이 사람 무기력에서 끌어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왜 무기력했는지부터 파악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공포예요. 공포, 불안감, 우울증. 내가 내 인생이 끝났다, 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공포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것을 이 환자한테 인식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당신의 암은 어떻다, 요즘에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어둠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무서운 것은 안 보여서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환자가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게 어두움이에요. 뭔가가 저 앞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려니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는 뭐예요? 빛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 빛이 뭐냐면, 가장 이 어둠이 앞으로 내가 이 암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또 치료는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견뎌낼지 못 견뎌낼지, 그 다음에 도대체 나는 치료법이 있는 암인지 없는 암인지, 이런 부분들이 막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게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가지고, 너 이런 치료법들이 있고, 또 이 암은 어떤 성질의 암이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까지 간 사람들한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끌어내지 못해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그 환자 혼자는 안 돼요. 그럼 주변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환자가 가장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런 환자가. 심리치료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심리치료를 저는 세뇌라고 생각을 해요. 세뇌를 시켜야 돼요. 좋아진다. 어느 날 보면 좋아져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런 심리라는 것을 잠깐 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치료법 중에서 흘려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걱정거리가 많으면은 머릿속에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를, 나는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걱정거리 안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려고 하면 버려지는가요? 버리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해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는 방법을 흘려보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안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리고 싶은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버리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버릴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자, 내가 언제 이걸 버리고 싶은가?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잘 안 버려져요. 저 화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버릴래, 이틀 만에 버릴래,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 30분 후에 버릴래, 스스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이 지난 후에 버린다 하고, 그 후에 물어봐요. 버렸는가? 그럼 안 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거 억누르고 막 괴롭혔는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때부터 그게 풀려요. 제가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 외에 또 저는 여기다가 뭐 호호포노포노라는 걸 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를 가지고 나를 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양한 심리치료법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런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두면은 정말 나빠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먼저 그 부분이 되어야 돼요. 뭔가가 거의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분들, 너무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줘서 치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암치료에서 가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암은 마음에서 오는 병인가요? 암은 마음에서 온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느끼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암이 오는 것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온 거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이 맨 처음 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이나 한 1년,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뜯겼다든지, 누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뭐 아팠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가장 어떤 믿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있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암을 그 사이에 키운 거예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10년, 15년 돼서 우리 암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암은 커 나오다가 내 면역이 좋으면 면역에 의해서 없어져 버려요. 암은 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게 크지 않고 잠잠해 있을 암을 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내 거 면역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암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는 질환이 암이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있는 덩어리를 치료하지만 이외에 이 암을 키우는데 영향을 줬던 스트레스, 이것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암 치료가 되는 거고, 이게 전인 치료입니다. 암을 만드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그 스트레스의 공통점은 뭐 스트레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가장 뭐가 키냐면 내가 견딜만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예요.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간이 큰 사람은 뭐 이만한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잘 갈무리 해버린 반면에, 이게 간이 조그마한 사람은 조그마한 스트레스만 해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느냐. 근데 되게 보면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거죠. 대부분 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쨌든 공통점이고, 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보면은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망했다. 사업을 망하는데 스트레스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이럴 때 오는 스트레스, 가족을 잃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되게 돈을 잃은 사람도 스트레스가 크게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같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더 이상 회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